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죠. 뭐 개인적인 일로 영상을 제작을 못하고 편집을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환경도 좀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턴기 ARF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 어떤 형태 그 마감이 되어 있는 거죠. 기체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고 기자재를 얻는,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는 그런 기체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작할 기체는 그 많이들 아시는 그 외국 기체인데 국내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기체를 지금 12년 전, 2008년? 그때 선수 생활을 할 때 날렸던 기체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복역기이고 아주 잘 나는 비행에 충실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딱히 무언가를 복역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복역기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세팅이 되어서 잘 날렸고, 그래서 좋은 결과 또한 얻었던 기체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구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구입한 지는 한 몇 개월 됐는데 계속 방치해두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작을 해보셨던 부분도 있고 많이 날리셨던 기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제작하는 과정을 보시면 또 때로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체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나온 지는 10년이 좀 넘었지만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날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제작사의 사진도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죠. 세바티너. 한국의 그 모양항공 행사 때 국내에도 많이 와서 여러 번 왔었죠. 여러 번 와서 좋은 이벤트도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하이, 그리고 뭐 친구, 뭐 프렌즈, 뭐 그리고 한번 포옹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세바티노 기체고, 지금 재원을 좀 볼까요? 재원을 좀 보면은, 아이고 커가 좀 기체가 여기 나와 있듯이 윙스팬 주위계 길이가 152, 그리고 동체 길이가 150. 보격기는 항상 작습니다. 날개가 아무래도 날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양력 계수가 높죠. 그리고 날개 면적 무게 보통 2.4에서 2.5 kg 정도 되죠. 배터리는 6셀에 4500mAh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지금 5셀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워소스가 이제 추후에 제가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파워소스를 지금 따로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터 같은 경우는 파워 셋업이 나와 있죠. 지금 해커사의 A502 16S 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모터는 이게 70급 사이즈이기 때문에 400kV에서 보통 500kV 사이죠. 그리고 코어 다이아 사이즈가 보통 45에서 50 정도 되는 그런 모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A50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뭐 변속기는 뭐 ESC 같은 경우는 70A에서 러프하게 한 100A까지는 사용하셔도 충분하고요. 배터리는 6셀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리튬 폴리머 6셀 3800, 4500. 그래,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지금 APC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6에 10이나 또한 17에 10, 16에 11을 쓰면 좀 다이나믹하겠죠. 17에 10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피치가 10이기 때문에 토크는 좋지만은 토크도 좋고, 다이브 같은 거 할 때 브레이킹 효과도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커지다 보면, 다이아가 커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암페어가 더 올라가겠죠. 모터가 받는 그 저항, 그런 부분, 그리고 소모 전류도 좀 많아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매칭했을 때 가장 좋은 비행이 되고 배터리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지금 이 라디오 같은 경우 4채널로 사용 4채널, 그렇죠. 6채널 보통 이제 비행기용 6채널 조종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서버가 6개가 들어갑니다. 6개가 들어가서 주위에 미니 서버가 4개가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와 러더에 스탠다드 서버가 2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주입 같은 경우는 한 2.5kg에 3kg, 뭐 2kg에서 3kg 정도 되는 미니 서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텝, 엘리베이터하고 러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kg, 3kg에서 뭐 10kg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서버나 이런 기저자 하드웨어들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새로 구입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제가 이 촬영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좀 비행기들 좀 사이즈가 있는 비행기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환경이 좀 바뀌면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보면 지금 동체와 각종 이제 하드웨어들이 들어있겠죠. 이거는 뭘까요? 10년이 넘어서 그런가요? 상당히 새롭네요. 네, 휠펜치 FRP 재질로 되어 있죠. 도색 상태도 상당히 좋고 양호한 것 같습니다. 뭐 큐시나 이런 부분에서 그 세바스티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신경을 많이 좀 쓴 것 같고 에일로론에 이제 그 서버가 돌출되는 부분을 이렇게 라운딩지게 하는 이런 부분, 이제 PC 재질로 버큐움 성형이 되어 있네요. 하면 이쁜데 저는 예전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이 파츠는 그 랜딩 기어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랜딩 기어에 리프트 제너레이터 리프트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보조윙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비행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렇게 지금 랜딩 기어가 들어가고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FRP 자체로 카본, 그쵸, 내분 카본이고 FRP도 있죠. 카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 제너럴 리프트 형상을 하고 있는 랜딩 기어도 별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놓고 스피너까지 들어있네요. 스피너는 제가 보기에는 한 65mm? 65mm에서 7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사에서 나왔던 스피너의 모텔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뭐 대부분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이고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탄탄한 내구성도 좋고 스피너가 들어있고, 각종 휠, 바퀴, 그죠? 바퀴도 들어있고, 지금 보면은 타면은 토크판이죠. 토크판 달려있고 볼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링케이지는 볼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2mm 볼트로 체결하게 되어 있을 것 같네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뭐 각종 콜라들도 다 들어있고, 이렇게 하드웨어가 충실한 기체들이 만들 때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지금 링케이지 부분이죠. 이거는 텔 기어, 뒤쪽에 바퀴의 그 기어 부분이고, 지금 카본도 링케이지 로드가 카본은 있고, 아마 기억에 여기 지금 짧은 것들은 주익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그걸로 그 파츠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 랜딩 기어, 랜딩 기어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아주, 항상 세바 기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도장 마감 상태도 상당히 좋고, 무게가 조금 나가긴 할 것 같은데, 뭐 무게는 추후에 뭐 카본으로 교체를 해도 되니까 190, 160, 170mm? 그죠? 높이가 뭐 70 사이즈에는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캐노피가 들어있네요. PC 재질의 버큐움으로 제작이 되고,
도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운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커팅면이. 커팅을 해서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어떻게 다르게 한번 좀 이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부분. 스텝 부분이죠. 스텝 부분인데 뭐 필름의 어떠한 마감도 아주 좋고, 네,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포장지 한번 뜯어볼까요? 오래된 기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뭐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은 육안상에서는 크게 뭐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기체를 제작하면서 이제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었네. 항상 이 부분이 뒤틀리게 되면, 이 부분이 뒤틀리게 되면 그 완성했을 때 비행기가 뭐랄까 이렇게 에일로론 효과가 나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 스텝의 엘리베이터의 조종면은 뭐 다른 조종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일자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팅면에서도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상대 반대쪽을 봤을 때 뒤틀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잘 맞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간혹 보면 이쪽 양 끝에 팁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게이지 가지고 정확하게 판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아, 사실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원했는데 파란색을 구할 수가 없어서 녹색으로, 그 당시에 2008년 2009년도에도 파란색을 못 구해서 녹색을 했는데 녹색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 포스트죠. 윗날개와 아랫날개를 고정해주는 윙 포스트 QC, QC를 패스했다는 라벨도 있고요. 실제로 발사기체를 만들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윗날개 아랫날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면 이게 중간 날개 터져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주 항공업판으로 잘 제작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 조금 홀을 좀 내서 무게를 조금 감량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윙 포스트 위아래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딱 탑 프론트 딱 써있죠. 센스입니다. 센스. 그리고 스티커와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상부 쪽은 다 떼었고 날개가 주익이 있겠죠. 자, 이런 윙백 하나 들어있는 게 여기도 이렇게 QC가 확인이 되고요. 무게까지 적혀있네요. 314g. 저쪽 314g. 그쵸. 294g. 좋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294g이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윙백도 잘 되어 있고, 따로 윙백을 사지 않아도, 만들지 않아도. 아, 참 마감 상태가 참 좋습니다. 마감 상태가 상당히 좋고, 코트 마감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흰집 부분은 지금 결합이 안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당연히 결합이 안 되는 게 낫죠. 정확하게 세팅하기 위해서는 잘 맞춰서 장착을 하는 게, 이 보격계는 에일로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종면이 4개다 보니까 이런 에일로론의 그 어떤 세팅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버를 장착할 때 용이하도록 이따 핀셋을 빼야 되겠네. 이렇게 실도 묶여져 있어서 이제 서버를 넣고 지금 안에 지금 실이 보입니다. 실을 잡아 당기면 서버 리드선이 빠질 수 있겠죠. 이제 그 풀사이즈 기체만 날려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되게 작네요. 날개 길이가
아주 마감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버튼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민날개를 한번 보죠. 민날개도 역시나 네 상당히 좋군요. 뭐 조정면도 이렇게 쉼도 거의 없고, 네. 꽤 오래된 기체인데 그래도 뒤틀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네요. 네, 에일로런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뭐 필름 상태는 뭐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네, 거의 밑날개죠. 밑날개, 아랫날개. 이렇게 해서 날개를 자 이제 동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체는 이쪽으로 날개도 중요하지만 동체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동체 상당히 중요하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이렇게 네. 그 10여 년 전에도 이거 보고 제가 되게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찍히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그 윙이 닿는 부분도 마감 상태가 상당히 좋고, 네, 배터리 베드. 그리고 지금 캐노피 부분은 잠시만요, 받침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를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죠?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꽤 오랜 시간 용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해치 부분, 캐노피 부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네, 글라스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상당히 탄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열에도 이게 원래 여름에 햇빛을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여기 실 부분 마감 처리를 잘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벌어지는 현상도 적었던 것 같아요.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이게 턱이 생기겠죠. 네, 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던 것 같고, 도장은 라카 계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레탄 도장은 아닌 것 같고요. 라카 계열로 도장이 되어 있는데 뭐 그래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제 앞에 보시면 특징이 이렇게 배터리 라인과 기자재를 얹힐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앞쪽에 노즈 부분하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앞부분까지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까지, 이 뒤쪽으로는 발사의 필름이고 앞쪽은 FRP에 도장이 되어 있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접합 부분에도 이렇게 힘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안쪽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조상에 잘 되어 있고, 인테이크 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 인테이크 홀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이나요? 여기 가공이 되어 있는데, 인테이크 홀 안쪽에 보면 이거 캡을, 네, 보이려나 모르겠네. 짠. 네,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인테이크 홀 그 뭐랄까요, 덕트가드, 에어가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네, 이렇게 안으로 모타를 시켜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50 계열의, 네, 50급 모타인데 이 6셀용이죠. 모타가 이렇게, 이쪽이죠, 이렇게 장착이 되면 바람이 외기가 들어와서 외기가 모타를 식혀지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과거에 조금 아쉬웠던 게 변속기 ESC를 놓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그때는 무게중심에 따라서 ESC 위치가 조금씩 바뀌긴 해서 이쪽 사이드에다 붙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한번 이번에 유닛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유닛을 새로 만드는 것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 좀 가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닛을 만들게 되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유닛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더미인데 거의 한 70% 이상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풀리 부분 가공 때문에 지금 외주 공장에 가 있는데, 유닛도 제가 추후에, 네,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이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가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힘에 대한 역할만 분배 역할만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쪽을 좀 가공을 하고 위쪽을 가공하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좀 60, 60mm가 좀 안 되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는 거의 한 70mm의 풀리 한 이 정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한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후에 다시 한번 네, 영상에 제작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체도 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뒤쪽에 버티칼 핀 부분도 마감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여기 보면은 말랑말랑하죠. 네, 서버가 들어가는 부분. 잠깐 뒤틀렸나 좀 볼까요? 자, 아하, 살짝 살짝 누웠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살짝 누웠는데 버티칼 핀이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제작하면서 세팅하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딱 정확하게 이 FRP 기체, 컴포지 기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딱 정확하게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환경, 뭐 비가 온다던가 습도가 높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도 혼자서 이렇게 비틀어졌다 다시 또 제자리를 잡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세팅 값이 바뀌게 되긴 하는데 뭐 그런 거조차 신경 쓰다 보면은 뭐 여러모로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당히 잘 그 날씨에 맞게끔 본인이 다 생각을 해서 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러더 부분이죠. 요즘 기체에 비해서는 스텝이 이 버티칼 핀이 좀 작습니다. 아마 요즘 생산이 됐다라면 이 실루엣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더 이렇게 서서 한 20mm 정도 네,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당시에 비행 느낌으로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이 잘 날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제작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덧붙이기도 하고 네, 뭐 뺄 부분이 딱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작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껴보면 네. 코트 라인도 잘 맞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노 인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네, 뭐 언박싱이라 그러나요? 일단은 제품을 열어서 뭐 조목조목 확인을 했는데 뭐 다 좋습니다.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물론 선수들만이 아니라 일반 플라이어들도 잘 즐길 수 있는 그죠? 그런 기체로 만들어졌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좀 과도하다? 좀 이런 보강 자체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튼튼하네요. 네. 이게 엔진 겸용이 아니라 전동기로 나온 기체인데도 지금 안에 이런 벌크헤드나 네, 이런 플랭킹 자체도 그렇고 안에 그 벌크헤드를 잡아주는 이런 그 각재 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게 설계가 잘 된 거죠. 그리고 이 랜딩 기어 하우스 아랫부분도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구조상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세로 가로축이 예,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 자체가 이렇게 가지고 앞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뭐 예를 들까요? 풀사이즈 2m짜리 기체 70급인데 140 사이즈 기체가 2배죠. 2배 정도의 어떤 클래스에 되는 기체들도 이런 지금 벌크헤드 같은 부분이 발사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죠. 예, 경량 때문에. 이 친구는 다 이렇게 항공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ET 정도 1.5T에서 ET 정도 되어 있는데 항공합판으로 두 장을 이렇게 1mm를 짬을 시켜가지고 짬이 아니죠. 집성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노즈 부분에는 항공합판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랜딩 기어 하우스도 있고
모타 부분도 있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돼요. 반토크 때문에 이쪽으로 뒤틀리죠. 모타 이쪽으로 도니까 이쪽으로 뒤틀리는데, 그런 뒤틀림을 잡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금 모타 마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꽤 넓죠. 얼마 7mm? 3mm 2장, 4mm 2장, 7, 8mm? 네, 이 정도면은 한 250W 정도, 250이 아니죠. 2500W, 2000W 이상 모타를 달아도 버틸 것 같은데 상당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볼트가 밀려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이버글라스 1T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스캔 자체를 이렇게 말아붙였죠. 말아붙이면 덧댔죠. 상당히 잘 만들어진 기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에일러런 그 날개를 낑고 단자를 꼽을 수 있게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거 같아요. 다운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은 되지는 않는데, 다운 트러스트 이제 확인을 하려면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앞쪽에 보면은 그 스텝의 앞전과 뒷전의 센터를 잡아서 뒤에서 실을 하나 띄워서 앞으로 쭉 빼가지고 그 일직선을 만들어 놓은 그 뭐랄까요, 그 선상에서 각도계를 재보면 되겠죠. 그럼 다운 트러스트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1.5도가 들어가 있는지 2도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보면은 이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이드 트러스트, 그죠? 사이드 트러스트. 사이드 트러스트는 사이드 트러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버티컬 핀이 끝에서 실을 하나 띄우든지 레이저 레벨기를 띄워서 이 두 개의 포스트 점과 저 버티컬 핀과 캐노피의 라인을 쭉 일자로 맞춰서 봤을 때 이 앞에 지금 볼트 구멍과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맞춰 놓고 나서 각도기로 재보면 사이드 트러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사이드 트러스에 따라서 펠라를 선정하거나 모타를 선정을 할 때 그 과도한 이게 사이드 트러스트를 넣는 게 토크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향의 반토크 현상 때문에 기체가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돌게 되죠. 돌면서 휘게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드 트러스트를 주는 것인데, 이게 또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또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트러스트도 물론 대부분 일반적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각도가 1도, 2도, 3도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프로펠러나 모터의 kV 값을 맞춰가지고 세팅하면 기체의 원작자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도 잘 살펴보았고요. 아주 잘 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봉투에 들었던 마지막으로 거의 기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하드웨어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감 부분이죠.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볼트들 여기 그 어드저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서버 혼에 리케이지를 연결했다 사용하는 어드저스트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서버를 사용할 서버가 미니 서버의 혼 같은 경우는 이 어드저스트가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서버 혼에 이 어드저스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잠깐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드저스트가 이게 이제 서버의 토크판이라고 보면, 폰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직으로 장착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너무 과하게 크다 보면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서버는 상대적으로 얇고, 잠시만요. 제가 찾아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버 홀에 비해서 이 어드저스트가 이게 크게 되면, 상대적으로 크게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생깁니다. 움직임이 생겨가지고 얘가 힘을 줄 때, 당기거나 밀 때 얘가 이렇게 밀리거나 꺾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어드저스트를 작업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작업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충 보시면 이게 2mm를 뚫어가지고 그냥 꽉 조여가지고 움직임만 확인을 하시는데, 이게 이거에 대한 움직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움직임, 그래서 이러한 지금 볼트가 있죠. 이런 렌치 볼트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그 무드 볼트죠. 번데기 볼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사용해서 조여주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 돼 있고 휠 허브도 지금 이렇게 휠 허브도 네, 잘 되어 있습니다. 휠은 50급 기체에 맞게끔 50급, 70급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가 나와 있죠. 몇 밀일까요? 다 잊어먹었네요. 보통 풀사이즈만 많이 해요. 풀사이즈는 53mm, 55mm를 쓰는데 이게 몇 밀일까요? 40mm, 35mm 될까요? 요거는 제작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도 잘 콜라까지 아주 친절하게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끼워지게끔. 이 비행기 패턴 기체들 특히 만들 때 이 바퀴를 만드는 부분, 이 휠을 만드는 부분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만드신 분들도 물론 많죠.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휠을 해서 여기 막 스프링도 넣고 여기다가 그 오일 연료 호스도 잘라서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휠이 너무 이렇게 휙 돌아가지 않게끔 어느 정도 접지력을 가지고 돌 수 있게끔 해도 여러 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마모가 되거나 손실이 돼가지고 이게 휠이 막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기체에서 대경 프롭이 돌면서 생기는 고음이 결국에는 각 끝부분 버티칼 핀,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비행기를 날리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분명히 수직으로 추락을 했는데 이 러더 서버 부분이 러더 서버 부분의 기어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충격을 콱 받았을 때 이 충격이 가장 끝부분으로 다 이렇게 분산돼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힘을 받게 되는 이 러더 타면이 상대적으로 넓죠. 서버 하나가 잡고 있고 다이렉트로 풀 같은 경우 조금 텐션이 있어 덜한데 다이렉트로 연결할 경우에는 러더 서버분이 나가는 경우가 좀 잦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랜딩 기어 부분도 이 부분도 신중하게 좀 고민해서 잘 만들지 않으시면 이 공음이 전체에서 떨림의 고음이 이 랜딩 기어 발 이 부분에서 생기게 된다. 이렇게 떨리게 되죠. 아주 듣기 싫죠, 소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휠은 울트라라이트 휠이죠. 네, 상당히 가벼운 거. 네, 가볍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여기 본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하셔도 되고 저의 경우는 거의 이 지금 알진 부분이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면 그럼 타이어를 교체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ARF에서 이런 랜딩 기어가 장착되는 부분이 딱 홀이 다 이렇게 나져 있어요. 구멍이 다 나 있는데 발사 기체를 제작할 때도 보면 이 얼라이먼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제작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으면 땅에서 기체가 이륙을 할 때 이렇게 똑바로 가서 똑바로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쉽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자동차 앞바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제가 그 패턴기 제작할 때 보면 여기다가 일자로 된 판을 끼워가지고 앞뒤 사이즈 앞뒤 간격을 확인을 해서 제작하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가 사실은 비행기의 기체에 있어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착륙을 할 때 기체 전체의 모든 무게 하중을 다 이 친구가 받고 기체를 안정성 있게 착륙을 시키기 때문에 랜딩 기어 만들 때 항상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휠도 이렇게 빼놓고 카면혼, 이 세바트 기체는 항상 보면 카면 토크판이죠. 토크판 부분이 이렇게 FRP 소재로 되어 있고 보통 알루미늄에서 피스를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끼워서 접착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본드가 들어가서 더 힘을 받게끔 충분히 견고하고 좋습니다. 카본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면 제품의 단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그리고 볼링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그 구리로 신주라고 하죠. 되어 있는 볼이 들어가 있고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그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 볼을 넣고 이게 이 안에가 압착된 부분이 있어서 이 구멍, 이 홀 사이즈와 이 홀 사이즈가 크게 약간 다릅니다. 달라서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밀어 넣겠죠. 밀어 넣은 부분이 넓고 반대쪽은 더 좁아서 튕겨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이 더 좁고 이쪽이 더 넓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장착을 할 때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냐,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냐? 그렇죠. 이렇게 장착을 해야, 넓은 쪽으로 장착을 해야죠. 그래야지 안 빠지겠죠. 근데 반대로 좁은 쪽으로 장착하게 되면 위로 탁 튕겨서 진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기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전동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기체가 사실 뭐 토크를 많이 받는 기체가 아니라서 근데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 이거 실수하셔가지고 이 볼에서 이 링케이지가 빠져나가는 이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시하시고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스피너. 네, 스피너에는 허브 프로펠러에 맞는 허브 링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내 모터의 축 굵기에 따라서 요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너트가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백플레이트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냥 알루미늄 자체에 탭이 나 있는 경우는 많이 조였다 풀었다 하다 보면 이게 뭉개지는데 이렇게 너트가 또 이렇게 따로 심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너트가 잡아주는 이 철제가 잡아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 건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네, 뭐 확인들을 다 했고요. 서브 이 친구는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제너레이터 부분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붙일 때 사용하라고 네, 찍찍이죠. 벨크로 들어있고요. 자, 길이를 한번 볼까요? 4개 4개가 같은 게 있죠. 날개를 위에 하나 밑에 하나 4개 네, 날개를 고정하는 부분 같고요. 센터 포스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센터 부분이 하나 둘셋 요거는 인키지 철제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카본인데 이 친구는 철제로 엘리베이터인지 러던지 추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 4개 들어있는 거는 네, 4개는 에일러런이겠죠. 에일러런이고 이게 탭이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어드저스트를 조일 수 있게 부분, 이 부분이 어드저스트, 가공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드저스트 부분이고 이쪽이 볼링크가 조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러더 어느 게 긴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일러런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윙을 잡아주는 네, 그런 파츠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패턴기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일 말썽 자주 부리는 거 네, 테일 부분이죠. 테일 부분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기체에 고정을 하고 좌우로 움직이고 러더에 심게 돼 있고요. 뒷바퀴 네, 테일 기어 테일 휠이죠. 테일 휠이 풀사이즈보다 크네요. 네, 이건 나중에 추후에 제가 작은 거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무게 때문에 테일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쓰고 사용하는 파츠라서 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다 이렇게 모두 개봉을 해서 그 상태를 다 확인을 했고요. 아주 만족합니다. 저는 항상 이 기체를, 세바티 기체를 볼 때마다 만족을 하고요. 뭐 잘 날고, 네, 편안하게 날고, 이 날개의 길이와 동체의 길이가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기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하드웨어나 기체에 대한 품질들, 기체에 대한 상태들을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체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입부터 네, 서버로 신고 그 링케이지를 제작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였습니다.